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3회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는 우리 암기 프린터 53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네,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죠. 실무교육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교육시간이 없는 건 거래사고 예방교육입니다. 직무교육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연수교육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자는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교육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4번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가 여기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개업공개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사무소 이전했다고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무소 옮겨도 교육받은 지 1년이 안 넘었다면은 그만두고 1년이 안 넘었다면 다시 받을 필요 없겠죠. 사무소 이전의 경우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려는 경우 그 임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사원, 한 명 합자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는 실무교육을 받을 필요 없다 했는데 모든 사원, 임원,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우리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죠.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실무교육, 즉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개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은 금지행위인데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문구점 운영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문구점 경업해도 됩니다. 법 제14조 경업 제한은 하면 안 되겠죠. 법인인 경우 법 1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면 안 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문구점 지금 법인인 개업공개사라는 말 없잖아요. 그래서 문구점은 해도 금지행위 아닙니다. 여기서 금지행위는 법 제33조 우리 암기 프린터는 11번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렇게 돼 있죠. 문구점을 운영해도 만약 법인이 운영한다면 겸업 제한은 될 수 있겠지만 금지행위, 법 제33조 금지행위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상가 분양대행하고 MGM 받는 거 이거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의뢰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 이건 금지행위네요. 직접 거래는 법 제33조에서 금지하고 있죠. 직접 거래.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건 금지행위입니다. 직접 거래.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배우자나 개업공개사 애인 명의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 걸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자식의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임차하는 것은 직접 거래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5번도 공인중개사를 개업공개사로 고쳐주십시오. 개업공개사가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 아니고요.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죠.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하고도 개업공개사 등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다만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확인 설명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죠. 확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확인 설명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확인 설명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자, 1번 개업공개사입니다. 이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받은 경우 중개사물에 관한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된 후 설명하면 안 됩니다. 미리 설명을 해야 그 설명을 듣고 계약 체결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죠. 2번 역시 개업공개사로 좀 고쳐주시고요. 개업공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되고요. 3번 역시 개업공개사로 좀 고쳐주시고요. 개업공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이죠.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 의뢰인이 역시 개업공개사로 고치시고요.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도 지금은 보수라고 쓰고 있습니다.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역시 개업공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 정답은 5번이네요. 주거용건 축물의 소음, 진동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설명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1조 소음, 진동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1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하고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실제 권리관계 이런 것들은 개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확인 설명은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보수를 받지 않아도 설명해야 됩니다. 1조 소음, 진동, 1소진 이건 1의 서식 즉 주거용건 축물의 경우 기재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해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